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도한 불안감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관계 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실물 경제 부분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이나 특이 동향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하며 오히려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국내 유가와 환율도 안정되는 등 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는 만큼 관련 정세와 시장 동향을 냉철하게 주시해 차분하게 그러나 필요하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화학업체가 반년 만에 액체 불화수소를 우리나라로 수출합니다. 일본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시에 본사를 둔 불화수소 전문 제조업체 모리타 화학공업은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우리나라로 수출할 액체 고순도 불화수소를 이달 8일 출하했습니다. 이 업체는 작년 12월 24일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 수출 허가를 얻었으며 이에 따라 작년 7월 이후 이어진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해소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모리타 화학은 한국의 불화수소 시장의 약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제품을 공급해왔습니다. 신문은 한국의 포토레지스트 생산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듀폰의 전날 발표를 보도하며 이 같은 움직임이 늘어나면 일본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두산그룹이 미국 기업들과 손을 잡고 수소 연료전지 드론 분야 사업 확장에 나섭니다. 두산의 연료전지팩 부분 자회사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은 현지 시각 8일 미국 CES 2020 행사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수소 연료전지 드론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MS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드론,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동 판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드론에 MS의 최신 기술을 접목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함으로써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회사는 전날 미국 업체 두 곳과도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중국에서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 임상을 개시합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중국 의약품관리국으로부터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SB12의 임상 3상 시험 신청서를 승인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유방암에 쓰이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SB3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약품의 글로벌 임상 3상은 지난해 8월부터 개시했습니다. SB12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미국 알레시온의 솔리리스는 희귀 난치성 질환인 발작성 야간 혈색 소녀증 치료에 쓰입니다. 솔리리스는 전 세계에서 연간 4조 원의 매출을 내는 제품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치료 비용이 수억 원대에 달하는 대표적인 고가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위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어제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산업발전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방위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수출기업의 국방과학기술을 이전하는 한편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방위산업발전법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1년 뒤 시행됩니다. 왕정호 방사청장은 방위산업이 내수위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제재생에너지기구와 아부다비 지속가능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아랍에미리트와 석유 비축분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수소경제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이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13 대책에서 청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약 부적격자 양산을 막기 위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 업무 이관을 추진해왔습니다. 서울이 중국 관광객들의 인기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금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크웹 등에 따르면 바이두디투는 올해 춘제 기간 인기 해외 관광 도시로 서울이 3위에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